정약전이 유배 생활을 하며 자산어보를 저술했던 곳 사리마을엔 정약전이 흑산도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던 서당이 복원돼 있다. 여기가 예전에는 서당골이라고 불렸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서당골 그랬거든요. 정약전 선생님께서 서촌 서당이라 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후학을 양성하시고, 정약전 선생님께서 공부하시면서 이 마을에서 그 주민들이 먹어야 할 그 폐류와 어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독성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곳으로 지금 변해지고 있습니다. 정약전은 결코 운명을 탓하고 절망하지 않았다. 갇힌 섬 생활, 그 안에서 그는 바다를 받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과 만났다. 그리고 그 생물들을 통해 자신이 배운 사상과 새로운 학문을 펼쳐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산어보는 탄생했다. 바로 이곳이 이 정약전이 섬마을 아이들을 가르쳤던 곳, 또 자신의 가족이나 동생이 보내온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곳, 고난과 서름을 딛고 자산어보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유배 생활의 서름을 그나마 달래준 것은 바로 이 물고기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바닷가에 나가서 이 물고기를 관찰하기도 했고, 때론 이것을 직접 가져와서 해부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이 전혀 배제된 이 어류 생태를 기록한 그런 책을 썼을까요? 자, 이 자산어보를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오징어의 먹물은 붓글씨를 쓰는데 이용하면 되고, 또 기름상어의 간에서 기름을 짜내 등잔기름으로 사용을 하고, 또 굴은 이 먹고 난 후에 그 껍질을 버리지 않고 갈아서 바둑알을 만들어 쓴다. 굴 껍질로 만든 바둑알이라 참 좋은 아이디어죠. 이 자산어보는 어류 생태만을 관찰 기록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흑산도 주민들은 홍어회를 즐겨 먹는다. 자산어보는 홍어의 생태뿐 아니라 그것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약간 썩혀 막걸리 안주로 먹는 홍탁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자산어보는 홍어 한 점에도 실학정신을 담아놓고 있다. 홍어는 복결병을 고치고, 홍어 껍질은 뱀에 물린 상처를 낫게 한다는 병 치료의 효과를 적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자산어보의 그 내용이 맞는 것일까? 사실 확인을 위해 한의학자를 찾아갔다. 뱀에 물렸을 적에 이제 홍어가 이제 좋다고 그러는 것은 대개 이제 뱀하고 홍어하고는 상극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극적인 관계라는 것은 홍어에게는 이제 꼬리에 독이 있고, 또 더불어서 거기에는 날카로운 이제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적이 나타날 때는 찔르기 때문에 뱀이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것들이 상극적인 관계에서 뱀하고 홍어하고 이제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어에게는 복결병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복결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뱃속이라든지 몸 안에 있는 어혈, 나쁜 피를 갖다가 풀어주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뱀에 물렸을 적에 우리 몸 피 속에 어떤 독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해독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른 문헌에도 홍어의 치료 효과에 대해 기록돼 있을까? 조선시대 최고의 전문의학서인 동의보감을 찾아봤다. 그러나 동의보감엔 홍어에 대한 기록은 없고 가오리만 언급돼 있는데, 가오리도 먹으면 이롭다 정도로 짧게 설명돼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본초 강목엔 홍어의 기록이 있을까? 본초 강목도
가오리의 맛과 효능에 대해 언급할 뿐 홍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다. 일반적으로 다른 이제 동의보감이라든지 이런 문헌에서는 대개 보면은 앞서 문헌에서 나오는 것을 재인용하면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들이 상대거든요.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허준 선생님이 홍어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 홍어에 대한 것이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있던 문헌을 갖다가 인용해서 기록한 것이지 허준 선생이 직접 뭐 거기에 대한 거를 경험하거나 이러는 건 아닌데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실제 그분이 홍어의 산지인 흑산도에 오랫도록 머물며 살면서 거기에 있는 그 민중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경험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사실들을 기록해 놨다는데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홍어는 자산어보 외에 그 어떤 한의학 서적에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흑산도 지역의 특산물인데다 삭히는 풍습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현지에서 생활하고 실험해야만 가능한 지식이다. 홍어 외에도 자산어보엔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생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런데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 우러나올 수 있는 정보들을 섬사람이 아닌 정약전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자산어보엔 한 인물의 이름이 계속 등장한다. 창대가 말하기를 등 장창대란 인물이 모두 9번에 거쳐 자산어보에 적혀있다. 바로 이 섬 토박이었던 장창대란 인물에게 정약전은 실질적인 정보를 얻은 것이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의 서문에서도 덕순, 장창대란 인물과 함께 연구해 책을 완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물고기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장창대. 그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흑산도에서 뱃길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대둔도로 향했다. 섬엔 인동장씨들이 살고 있었다. 장창대와 같은 성. 그들이 혹시 장창대의 후손이 아닐까? 인동장씨들은 조선 숙종 때부터 흑산도 지역에 들어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인동장씨의 족보에서 장덕순이란 이름은 쉽게 발견됐다. 그 창대 할아버지가 여기 덕순 장덕순, 자산어보 서문에 기록된 장창대의 원래 이름이다. 1792년 임자생으로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생활을 하던 시기와 일치했다. 호선씨 5대 조부가 그게 덕순씨인 줄 알지. 무슨 선생님? 저 귀양 마셨던 정약전. 정약종 선생님의 수화로서 모든 걸 따라다니면서 그 책자 만들 때 전부 뭐를 수정했다고 하는데 단 구두로만 했지 지체를 못 하더래요. 그랬다고 우리가 들은 예가 있습니다.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을 당시 장창대의 나이는 겨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세밀한 성격이었다고 정약전은 기록하고 있다. 섬 안엔 장창대의 무덤도 남아있었다. 정약전은 장창대를 신임했고 그의 의견을 존중했다. 생활에서 우러나온